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세오름 16에 나와 있는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교좌표를 x, y, z라 해서 하고 구면좌표를 이제 로, 세타, 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직교좌표의 구성요소인 x, y, z하고 구면좌표의 구성요소인 로, 세타, 파이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직교좌표의 x는 우리가 구면좌표의 요소인 로, 세타, 파이로 표현하면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고, 직교좌표의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직교좌표의 z는 로, 코사인, 파이로 표현되어지고, 직교좌표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구면좌표의 로의 제곱에 대응된다라고 했고, 또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우리가 적분할 때 동원되는 이 부피소 내지는 부피의 정분에 해당되는 dv라고 하는 것은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세타 d파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이 로하고 세타와 파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에 대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P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X, Y, Z라고 요 P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요 P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로라고 우리가 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요 OP와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다라고 하는 것은 요 P를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 이제 그 점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에 요 OA하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세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요 세타는 우리가 극좌표에서의 세타와 똑같이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요 Z축하고 OP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그 파이의 범위는 0에서 180도까지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자, 요게 이제 P가 점점 요 밑으로 내려가도 요 Z축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은 파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각을 재기 때문에 역시 0도에서 파이 사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직교좌표의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z는 이렇게,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은 로의 제곱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분 OA의 길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에서 수선을, XY 평면의 수선의 발이 A가 되기 때문에 요게 직각이고 요 길이가 바로 뭐죠? 요 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해야 된다? 빗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이 파이니까 요 각은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빼기 요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로에다가 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5의 길이는 로에다가 코사인, 자, 요 각은 90도 빼기, 자, 요게 파이니까 요게 90도 빼기 파이가 되겠죠. 90도 빼기 파이. 그래서 요것은 로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X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X죠. 그렇죠? X. 그러면 요 X라는 것은 OA의 길이에다가 요 세타의 코사인 값이죠. 그렇죠?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X는 OA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고, 그럼 OA가 로 사인 파이였으니까 우리가 OA 대신에 로 사인 파이를 집어넣으면 결국 직교좌표의 X는 로 코사인,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자, A에서 Y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이 Y좌표죠. Y는
요 OA 길이에다가 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OA에다가 자, 코사인 요 각은 뭐죠? 요게 세타면 요 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OA는 로 사인 파이, 자,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일단 우리가 증명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Z좌표라는 것은 간단하죠. Z좌표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높이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니까 로에다가 요 각의 사인 값을 곱하게 되면 요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로 곱하기 사인, 자,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죠? 2분의 파이, 90도 마이너스 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로 코사인 파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Z좌표를 우리가 로 세타 파이로 표현하면 로 코사인 파이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이제 z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를 제곱하면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 로 제곱 자 사인 제곱 파이, 그리고 코사인 제곱까지 나오죠. 자, 코사인 제곱. 자, y를 제곱했을 때도 역시 로 제곱 사인 제곱은 공통이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이렇게 사인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z의 제곱이라는 것은 로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되니까 1이 되어지니까 결국 여기 없어지고 이 두 개에서 로의 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코사인 제곱 파이는 1이 되어져요. 결국 뭐가 된다? 로의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참고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놈 요게 지금 요 x분의 y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 x분의 y라고 하는 것은 요놈분의 요놈인데 로 사인 파이는 똑같죠. 그쵸? 그러면 결국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죠. 그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요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것은 x분의 y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요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면좌표계를 공부할 때에 구면좌표계에서 우리가 적분을 할 적에 소위 부피의 정분에 해당되는 dv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 세타 d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 요걸 이제 무조건 일단 여러분 외우셔야 된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d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dz, dy, dx였죠. 자, dz, dy, dx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직육면체를 우리가 직육면체의 뭐다? 자, 요 부피의 일종의 극한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dx, dy, dz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 닫힌 구간 안에 그 영역을 이와 같은 직육면체로 분할했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분할했을 때에 소위 부피의 정분, 우리가 보통 뭐 K번째의 요 직육면체의 극한값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요 dv는 우리가 알고 있는 dv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는데 직교좌표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구면좌표계에서는 이제 요 dv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 세타 d 파이 이렇게 우리가 되었죠. 그런데
요 dv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보니까 원래는 얘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냐면 로 사인 파이 곱하기 d 세타. 자, 그 곱하기 자, 로 d 파이 그리고 곱하기 d 로. 여기에서 이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값, 요 세 개의 곱이라고 되는데 요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책에 보면 자, 그림이 참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자, 무조건 이제 외워도 되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dv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렇죠? 직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걸 하면 우리가 고면좌표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게 지금 부채꼴이랍니다. 요 면도 부채꼴이고 뒷면도 부채꼴이고 저쪽 면도 부채꼴이죠. 부채꼴을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된 요 입체를 요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따라서 이렇게 자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일종의 생긴 거는 직육면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부피를 우리가 근사 직육면체의 부피의 근사를 시켜가지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대신해서 만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dv에 해당된다는 걸 보시면 된답니다. 자, 요걸 왜 해필은 그 모양으로 잘랐는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이 그림이 다 나와 있답니다. 기본서로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도 해석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점은 요 점이랍니다. 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고면좌표계로 해석을 하면 일단 원점에서 요 점까지 요 길이는 뭐가 되죠? 이게 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Z축 양의 방향과 자, 이 원점과 요 점피를 연결하는 요 점피라 했을 때 요걸 연결하는 이 로와 요 Z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게 뭐죠? 지금 파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의 일부를 보여주겠는데 요 점을 요 구의 요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요렇게 떨어뜨리면 지금 요 점에서 XY 평면의 수선을 떨어뜨리게 되면 요 라인에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을 우리가 XY 평면의 수선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원점과 연결하는 이 선은 결국 요 곡면을 따라서 요 점이 쭉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연결하는 선이랑 같은 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의 정의 들어가면 X축 양의 방향과 요 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뭐가 된다? 세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우리가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요 밑면의 길이, 요 길이, 밑면에, 자, 요게 사실은 곡선이죠. 요 길이하고, 밑면에, 자, 요 길이하고, 그리고 요 높이에 해당되는 일종의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구의 중심에서 구 표면까지 거리를 우리가 로로 잡은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지금 구의 중심에서 구 표면까지 그리니까 요 길이 역시도 뭐가 된다? 지금 로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로의 길이에서 이 로를 갖다가 약간 증가를 시켰죠. 이게 로의 증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로라고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 각이 지금 파이라겠죠. 그쵸? 요 각이 Z축 양의 방향과 요 선이 이루는 요 각이 파이인데,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요게 일종의 우리가 부채꼴인데, 요 부채꼴에서 요 각에 해당되는 분을 우리가 파이의 증분이라서 D파이로 잡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요것을 중심각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로로 하는 뭐가 되지? 이게 일종의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결국 구의 중심에서 구의 표면까지 그리니까 로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파이라 했을 때 파이의 정분을 우리가 d파이라 했을 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중심각이니까 일단 요 길이는 로 곱하기 d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놈의 부피를 마치 직육면체의 부피처럼 구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소위 높이에 해당되는 거하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일단 구한 셈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곡선인데 일단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요 밑면에서 지금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구면 좌표에 전개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에 요 세타의 정분을 우리가 요 각을 d세타라고 했을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요렇게 뻗어나가는 요 부채꼴 모양은 XY 평면에 존재하죠. 그쵸? 요 XY 평면에 존재하는 요 부채꼴 모양을 그대로 평행이동해가지고, 자, 요걸 평행이동해가지고 요 점과 요 점에서 만나도록 요렇게 위치까지 이렇게 올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 면도, 요것도 부채꼴 일부죠. 요 부채꼴은 요 부채꼴하고 평행한 부채꼴이라 보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각이 d세타면 분명히 요 각도 d세타가 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결국 요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데 부채꼴인데, 자, 요 길이에다가 요 중심각을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길이가 뭐냐죠? 요 길이가.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게 지금 로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로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Z축에다 우리가 이 수순을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빗변이고 요 각이 파이기 때문에 요 빗변의 길이에다가 요 파이의 사인 값을 곱하기면 높이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Z축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요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가 지금 로고 요게 지금 파이죠. 그렇죠?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수순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로 곱하기 사인 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d세타를 중심각으로 하는 요 부채꼴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는 로 사인 파이고 중심각은 d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라는 것은 로 사인 파이에다가 d세타를 곱한 로 사인 파이 곱하기 d세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피소 이 dv라고 하는 요것은 결국 요 밑면의 요 길이, 그죠? 로 사인 파이 d세타. 자, 실제로는 여기 이제 곡선이지만 마치 이 곡선이고 곡선이지만 직사각형인 것처럼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죠.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자, 로 d파이죠. 그렇죠? 로 d파이. 그리고 로피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d로니까 여기다가 d로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정리하게 되면 로로 만나서 로의 제곱, 자, 그리고 사인 파이, 그리고 d세타 d파이 d로, 또는 우리가 d로를 먼저 적고 d로 d세타 d파이 요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우리가 이 부피의 정분에 해당되는 dv가 요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봤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자,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크게 상관없답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우리가 구면 좌표교에서 접근할 때 dv 자리는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세타 d파이가 들어간다는 사실,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면 좌표계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d로 d세타 d파이는 우리가 적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바꿔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81번 문제는, 자, 직교 좌표에서 2,2,3인 점을 주면 좌표로 바꿔보고 또 구면 좌표로도 각각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거는 연세대학교 기출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교 좌표에서 x는 2고
y는 2고, 자, z는 3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주면 좌표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자, 요게, 자, r, 세타, z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z 자리에는 3이 그대로 오면 되고, 이제 r과 세타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면 좌표에서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r 제곱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그래서 x가 2고 y가 2면 2와 2가 들어가면 이게 8이 되니까, 자, r은 2루트 2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세타는 어디서 구하냐면, 우리가 주면 좌표에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다 그랬죠. 자, x도 2고 y가 2니까 여기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는 4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주면 좌표로 표현해 봤더니 r은 2루트 2고 세타는 4분의 파이고, 자, z는 그대로죠. 직교잡은 똑같으니까 3. 요렇게 해서 우리가 2,2,3을 직교좌표에서 2,2,3을 주면 좌표로 표현하면 2루트 2, 4분의 파이, 3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면 좌표. 자, 구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로, 세다, 파이.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 로라는 것은 어디서 구하냐면, 우리가 주면 좌표에서, 구면 좌표에서 로의 제곱이라는 것은 직교 좌표의 x제곱, y제곱, 그쵸? z의 제곱의 합하고 똑같다라겠죠. 그래서 4가 되고 4가 되고 9가 되니까 이게 17이죠. 따라서 일단 로의 값은 루트 뭐가 된다? 17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구면 좌표에서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직교 좌표의 x분의 y에 해당된다는 거죠. 직교 좌표의 x값, y값을 이렇게 나눈 값으로 된다. 자, 요거는 역시 2분이니까 1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타는 지금 4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 파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z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 코사인 파이가, 다시 한번, 로 코사인 파이다라고 했죠. z라는 것은 로 코사인 파이. 그럼 우리 여기에서 z는 구체적으로 3이죠. 3. 그리고 로는 우리가 구해놨죠. 로는 루트 17. 자, 코사인 파이. 자, 우리 여기에서, 자, 여기 답시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파이를 구해보면 코사인 파이는 루트 17분의 3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크 코사인 루트 17분의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면 좌표를 적어보니까 로의 값은 루트 17, 세타는 4분의 파이, 요 파이는 아크 코사인 루트 17분의 뭐가 된다? 3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